경상북도 안동의 한적한 시골 마을. 이른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가을날이었습니다. 한옥 마당 한켠에서 호미를 들고 퇴비를 뒤적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죠. 바로 오정이, 68배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장성이었어요.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 하나하나에는 여전히 군인다운 정확함과 절도가 묻어나고 있었죠. 아이고, 정희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옆집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작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르신.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밴 습관이라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군대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거겠죠? 이웃들은 정희가 군인 출신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굳이 말하지 않았고요.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정희에게는 빠뜨릴 수 없는 일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현우가 보낸 마지막 손편지를 읽는 일이었어요. 벌써 석 달째 매일 아침 같은 편지를 읽고 있었지만 그 글귀 하나하나가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보고 싶단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군대라는 곳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곳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끝까지 정의를 지키며 살아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정의의 눈가에는 어김없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철같이 단단했던 여군 장성도 자식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약한 어머니일 뿐이었거든요. 현우는 정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죠. 정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슴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에 있는 작은 텃밭으로 향했어요. 배추와 무 그리고 고추를 심어둔 작은 밭이었습니다. 손수 가꾼 채소들을 보며 정희는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김치 담그려고 배추를 키우고 있단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배추 포기를 어루만지는 정희의 모습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벌써 석 달 가지만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점심때가 되어 마을 회관에서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정겨운 풍경이었죠. 할머니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농사 이야기며 자식 자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 아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다고 했죠? 갑자기 누군가가 물어왔습니다. 정희는 젓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군대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장교인가 보네요. 멋있겠어요. 네, 그랬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과거형으로 대답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이웃들은 정희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평소에는 뉴스를 거의 보지 않았지만 오늘은 왠지 뉴스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뉴스에서 나온 내용은 정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전사 중대장이 음주 후 자살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개인적인 고민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는데 정희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뭐, 자살? 그게 또 생겼다고?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아들 현우도 똑같은 소식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특전사 중대장, 음주 후 자살.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만난 아들의 동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현우야, 정말 내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거니? 엄마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깊은 밤 정희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현우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특전사 중대장으로 진급한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왜 갑자기 세상을 등졌을까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어도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 들은 또 다른 특전사 중대장의 죽음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본 또 다른 특전사 중대장의 죽음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정희에게 택배 기사가 찾아왔습니다. 오정희님 맞으시죠? 택배 왔습니다. 네, 맞는데. 제가 주문한 게 없는데요. 정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택배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발송일란을 보니 이병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잠깐, 이병철. 현우의 옛 부관이었던 사람 아닌가요? 정희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현우의 개인 물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군복 한 벌, 시계, 그리고 몇 권의 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죠. 상자 바닥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USB 하나와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메모지의 글씨는 분명히 현우의 필체였습니다. 엄마, 만약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제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죠. 엄마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남겨둡니다. 엄마, 저는 자살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제가 죽기 전까지 모든 기록을 남겨뒀어요. USB를 확인해 보세요. 정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메모지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했어요. 현우가 자살이 아니라고? 그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정희는 황급히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어요. 녹음 파일, 사진, 문서 폴더들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녹음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녹음 날짜 8월 15일. 오늘도 장세윤 연대장이 술자리를 강요했다. 거부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다. 나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살아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8월 20일. 오늘 연대장실에서 충격적인 걸 봤다. 신병 배치와 관련해서 돈 봉투가 오가는 걸 목격했다. 장기 복무 선발 과정에서도 뇌물이 오간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정희는 계속해서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폴더에는 현우가 몰래 찍은 듯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연대장실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들, 그리고 각종 문서들의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문서 폴더를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특전사 내부의 비리 목록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진급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부당한 징계와 괴롭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정희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군대에서 이런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건 자신의 옛 제자였던 장세윤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9월 3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오늘 연대장에게 이 모든 것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연대장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 같은 놈은 언제든 없앨 수 있다고 했다. 엄마,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절대 자살이 아닙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세요. 현우의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의를 향한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정의는 가슴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죽임을 당한 거였어요. 그것도 정의를 지키려다가 말이죠. 평생 군인으로서 정의를 추구해온 정의였지만 이런 참혹한 현실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정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놈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진실을 덮으려는 조직에 대한 분노가 말이죠. 정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현우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야 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지키려던 정의를 엄마가 이어받겠다. 정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군복을 입을 각오가 선 여군 장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역 시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연락처였어요. 이제 조용한 귀촌 생활은 끝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래, 이제 내가 나서야 할 일이구나.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정희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현우가 남긴 증거들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문서들. 모든 것이 아들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정희는 오래된 수첩에서 국방부 인사 담당관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김대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정희가 현역일 때 함께 일했던 부하였어요. 여보세요? 김대령입니까? 네. 누구시? 오 장군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김대령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의 같은 고위 장성이 은퇴 후에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시죠, 장군님? 특별감찰관 자격으로 현역 복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대령은 당황한 듯 했어요. 장군님,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유가 말이죠. 정의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대령은 정의의 단호한 어조에서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승인이 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정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대령은 정희의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일단은 서류부터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틀 후 정희에게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특별감찰관 복귀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정희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럴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둔 카드가 있었거든요. 정희는 현우가 남긴 증거 중 일부를 선별해서 주요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보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전사 내부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진급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뉴스를 본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장군님, 특별감찰관 자격으로의 복귀가 승인되었습니다.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압박을 가하니 태도가 바뀌었네요. 일주일 후 정희는 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3년 만에 입는 군복이었지만 여전히 잘 맞았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왔다. 정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특전사였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깜짝 방문하기로 했어요. 진실을 파헤치려면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을 주면 안 되거든요. 특전사 부대 정문에 정희의 차가 도착했을 때 경비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별 3개가 달린 여군 장성이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특별감찰관 오정혜 장군, 연대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경비병은 급히 내무반에 연락했어요. 연대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정희는 여러 장교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소문은 이미 부대 안에 퍼져 있었을 겁니다. 연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정희 앞에 장세윤 연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정희의 옛 제자였던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오 장군님? 직접 오셨습니까? 장세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세윤아, 오랜만이구나. 네, 장군님.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넌 내 제자였지. 정희는 장세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어요. 내가 가르친 제자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내 아들, 내가 죽였니? 정희의 질문은 직격탄이었습니다. 장세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 진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장군님, 현우는 자살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으로 인한. 거짓말하지 마라.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세윤은 정희의 기세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난 모든 걸 알고 있다. 내가 현우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왜 죽여야 했는지 다 말이야. 그건 오해입니다. 장세윤은 변명하려 했지만 정희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 그럼 증거를 보여줄까? 정희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장세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 안에 내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어. 현우를 협박하는 내 목소리가 말이야. 장세윤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조작된 거일 수도. 조작? 그럼 감정을 의뢰해 볼까? 국과수에서 음성 분석을 해보면 금방 나올 텐데. 정희는 차근차근 장세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오랜 군생활로 단련된 신문 기술이었어요. 장군님, 제발 오해가 아니라는 걸 곧 증명해 보이겠다. 각오해라. 정희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연대장실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겨진 장세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정희를 보며 부대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여군 장성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어요.
저분이 정말 오 장군이야? 듣기로는 엄청 무서운 분이라던데. 연 대장님이 완전히 시겁했던데. 정희는 부대원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밤부터 특전사 내부에는 공포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정의 장군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거든요. 그리고 모두들 알고 있었어요. 정의가 돌아온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특전사 방문 다음 날부터 정의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우의 자대였던 3대대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진실을 밝혀내려면 현우와 함께 생활했던 후임들의 증언이 필요했거든요. 정희는 먼저 현우의 직속 부하였던 김상사를 불러들였습니다. 김상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정희 앞에 섰어요. 김상사, 현우 중대장이 마지막 며칠 동안 어떤 상태였는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게, 장군님. 김상사는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서워할 것 없어요.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정의의 다정한 격려에 김상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대장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연대장님이 자주 부르셨는데 갈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져서 돌아오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연대장님이 중대장님께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셨습니다. 거부하시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셨고요. 김상사의 증언은 현우가 남긴 녹음과 일치했습니다. 정희는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려 했지만 갑자기 김상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장군님.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죠? 가족들 안전 때문에.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김상사의 말에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부터 회유와 협박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정희가 임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부대 근처 여관에 돌아왔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문 앞에 정체불명의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거든요. 편지를 열어보니 협박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마라. 내 아들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물러나라. 정희는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협박에 굴복할 정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방해 공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가 안동 시골집에 안부 전화를 걸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희 씨, 큰일 났어요. 어젯밤에 정희 씨 집 마당에서 개가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이웃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협박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혹시 독을 먹고 죽은 것 같나요? 그런 것 같아요. 입에서 거품을 물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고한 동물까지 희생시키며 자신을 위협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했어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조사를 계속하던 정희에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부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던 정희에게 한 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온 거였어요. 장군님,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신지요? 박건우 소령입니다. 현우 중대장님과 같은 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박소령의 눈빛에는 진실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다고 말이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죠. 두 사람은 부대 뒤편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박소령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진실을 원합니다. 현우 중대장님은 누구보다 훌륭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을 알고 계신가요? 연대장이 현우 중대장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며칠간은 아예 연대장실로 불러들여서 몇 시간씩 붙잡아두곤 했어요. 박소령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았어요. 혹시 현우가 뭔가 고발하려 했다는 걸 아시나요? 네, 현우 중대장님이 부대 내 비리를 문제 삼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소령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함께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정의의 제안에 박소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우 중대장님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날부터 정의와 박소령은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았어요. 증거가 될 만한 서류들은 이미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고 관련자들은 전출되거나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대 내부망의 로그 기록들은 깔끔하게 삭제되어 있었어요. 현우의 마지막 며칠간 활동 기록이 말끔히 지워진 거였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은폐 작업입니다. 박소령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의도 답답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CCTV는 어떤가요? CCTV도 대부분 포맷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소령이 뭔가 생각난 듯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부대 외곽에 있는 민간 상가의 CCTV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뭔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정의와 박소령은 부대 인근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CCTV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대부분 거절당했지만 한 카페 사장이 협조해 주었어요. 이상한 일이 하나 있긴 했어요. 그날 밤 늦게 부대 쪽에서 차 한 대가 급하게 나오더라고요. 카페 사장의 말에 정의와 박소령은 긴장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현우로 보이는 사람이 머리에 피멍이 든 채로 포박된 상태로 차에 실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는 장세윤 연대장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박소령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의도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전화였어요. 오 장군님, 긴급히 올라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장군님께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의는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술을 둔 거였어요. 국방부로 급히 소환된 정의는 예상했던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오정혜 장군, 당신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여 부대 질서를 해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인사 담당 준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의는 그 서류를 받아보았어요. 놀랍게도 신고인은 현우의 동료 장교들이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니요? 제가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까? 정의가 반박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어요. 그들은 정의의 특별감찰관 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조사 권한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장군님, 조용히 물러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시면 명예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인사 담당관의 말에는 협박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어요. 국방부를 나온 정의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에게서 온 긴급 전화였어요. 장군님, 저도 파면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부에서 장군님을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장군님과 함께 조사한 것이 군기 위반이라는 거예요. 가족들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소령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정희가 서울의 임시 숙소에 있을 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스에서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온 거였어요. 은퇴한 여군 장성이 군 내부 기밀을 유출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를 노 장군의 황혼 정치질이라고 비판했는데 정희는 텔레비전을 끄고 말았습니다. 언론까지 조작하여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한 자신이 하루아침에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소식은 그날 밤에 들려왔습니다. 이웃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정희 씨, 집이 불났어요. 뭐라고요? 집이 다 타버렸어요. 소방서에서는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정희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우와의 추억이 담긴 집, 그리고 아들이 남긴 편지들이 모두 불에 타버린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고의로 불을 낸 것 같아요.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이웃의 말에 정희는 더욱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정희의 모든 근거지를 없애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현우야, 엄마가 무력하구나. 내 원수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정희는 현우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어떤 시련도 이겨낸 강인한 여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때 정희의 휴대폰에서 현우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실수로 재생 버튼을 눌렀던 거였어요. 엄마, 나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무섭지만 난 정의를 지키고 싶어.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어. 현우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정희의 마음에 다시 불이 타올랐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는데 엄마인 자신이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정희는 주먹을 꽉 쥐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못한 정에 엄마가 한다. 지옥이라도 가줄게. 정희의 다짐이 차가운 밤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각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새로운 결심을 품고 일어났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정희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탐사 기자로 유명한 김 기자였어요. 정희가 현역 시절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 기자님, 저 오정희입니다.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 장군님?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 뉴스는 모두 거짓입니다.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김 기자는 정희의 진지한 목소리에서 뭔가 중대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오후 정희는 김 기자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희는 현우가 남긴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CCTV 영상까지 말이죠. 김 기자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종입니다.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고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 군인들을 위해서라도요. 정희의 간절한 부탁에 김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로 내보겠습니다.
하지만 장군님도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더 큰 반발이 있을 겁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위해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현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내가 지키려던 정의를 엄마가 완성하겠다. 차가운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정의의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선 정의,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걸 때가 온 거였어요. 김 기자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조바심이 났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박소령에게서였죠. 장군님,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박소령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의 한적한 휴게소였습니다. 박소령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장군님, 저는 이미 파면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대를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했어요. 박소령은 가방에서 작은 하드디스크를 꺼냈습니다. 폐기 예정이었던 문서함을 뒤져봤는데 현우 중대장님 것과 유사한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현우 것과 유사한 장비요? 네, 숨겨놓은 저장 장치였어요. 그런데 이건 현우 중대장님 것이 아닙니다. 박소령이 하드디스크를 정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럼 누구 것인가요? 이전에 특전사에서 근무했던 다른 장교의 것 같습니다. 아마 현우 중대장님처럼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좌절된 것 같아요. 정희는 급히 하드디스크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PC방으로 향했어요. 하드디스크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가 남긴 것보다 더 오래된, 하지만 더욱 체계적인 증거들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정희는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거기에는 김진태 전 국방부 장관과 장세윤의 오래된 관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전 장관의 조카가 장세윤입니다. 특전사 내부 라인은 다 그 피줄이었어요. 박소령의 설명에 정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부대 내 비리가 아니라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였던 거예요. 파일을 더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김진태가 국방부 장관 시절 조카인 장세윤을 특전사에 특별 배치했고 그 후 각종 비리를 묵인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파일의 작성자는 누구인가요? 5년 전에 특전사에서 근무했던 이대위라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우만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현우는, 네, 현우 중대장님은 이 모든 것의 마지막 희생자였을 겁니다. 박소령의 말에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정희는 과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신이 현역일 때 김진태와 얽혔던 일들이 기억났어요. 그때 정희가 김진태의 부정을 징계하려 했지만 상부의 압력으로 덮어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제대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정희는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그때 용기를 냈다면 현우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군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소령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거대한 적폐와의 전면전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장으로 가야겠어요. 국정감사장 말입니까?
네, 이 모든 것을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해요. 정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장에 서기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정의는 먼저 김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며 더욱 강력한 기사를 요청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하지만 김진태 전 장관까지 연루되어 있다니. 김 기자도 사안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위험하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의의 간절한 부탁에 김 기자가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김 기자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파급력이 작았어요. 여전히 언론 통제가 이뤄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정의는 더 강력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때 박소령이 제안했어요. 장군님, 국정감사를 요청해 보는 게 어떨까요?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말이에요. 시민단체요? 네, 군인권센터나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의는 박소령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군인으로만 살아온 정의에게는 낯선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했어요. 시민단체들과의 만남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정의가 가져온 증거들을 본 활동가들은 즉시 협력하기로 했어요. 이건 단순한 군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문제죠. 군인권센터 소장의 말에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정감사 소환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어보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정의를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전 장관 측에서 정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거든요. 장군님,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박소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법정에서라도 진실을 밝혀낼 수 있거든요. 정의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했고 진실은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소환이 결정된 거였어요. 장군님, 국정감사장에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박소령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진실을 말할 무대를 얻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장이라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무대에서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현우야, 이제 엄마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정의는 현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정의를 실현할 기회가 온 거였어요. 국정감사 당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의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평생 군복을 입고 살아온 정의였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정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마쳤습니다. 방청석에는 박소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격려 어린 시선이 정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국방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정의 증인, 특전사 내부 비리와 관련하여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현우가 남긴 USB, 새로 발견한 하드디스크, 그리고 CCTV 영상까지 모든 증거들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제 아들 김현우는 특전사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대 내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정의는 계속해서 증언했어요.
아들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에 의해 희생당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조직은 지금도 썩어 있습니다. 정희는 현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의장에 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연대장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 같은 놈은 언제든 없앨 수 있다고 했다. 엄마,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절대 자살이 아닙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현우의 절박한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이것이 제 아들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소령이 준비해둔 영상 자료가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CCTV에 찍힌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머리에 피멍이 든 채 포박된 현우가 차에 실려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 아들이 죽기 전날 밤 촬영된 것입니다. 자살하러 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가요?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장세윤 연대장이었어요. 그는 급히 마이크를 잡고 반박했습니다. 오 장군님, 당신 아들도 완벽한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장교였어요. 장세윤의 말에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정희는 조용히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우가 직접 쓴 수기와 마지막 진술서가 들어 있었어요. 여기에는 제 아들의 수기와 마지막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도 함께 말이죠. 정희는 현우의 수기 일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이 부대에서는 정의가 짓밟히고 있었다. 연대장은 나에게 입을 다물라고 했지만 나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고 싶다. 현우의 글을 읽는 정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김진태 전 국방부 장관과 장세윤 연대장 사이의 비리 관계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정의는 새로 발견한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진태와 장세윤의 관계, 그리고 특전사 내부에 형성된 비리 네트워크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5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제 아들만이 아니라 다른 젊은 군인들도 같은 방식으로 희생당했어요.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장세윤은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정희는 그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을 녹음한 것도 있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정희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장세윤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김현우, 내가 입을 열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어. 장세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국방위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안은 즉시 수사기관에 송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의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한 어머니로서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군대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의의 증언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석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들도 박수를 보냈어요. 너희들의 거짓은 여기까지야. 정의는 장세윤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장세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정의는 회의장을 나서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요. 현우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준 것 같았습니다. 박소령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해내셨습니다. 현우 중대장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법정에서의 진짜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가봐야죠. 정희의 눈빛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뉴스는 온통 국정감사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의의 증언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여론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실이 승리할 차례였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정의의 증언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정의를 요구했고 언론들도 앞다투어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국정감사 다음 날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장세윤 연대장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김진태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장군님, 장세윤이 구속되었습니다. 박소령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아들의 원수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김진태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를 향해 마지막 공격을 퍼부었어요. 오정희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국가기관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모두 조작된 것이에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 김진태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만 더욱 키웠어요. 며칠 후 김진태도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거였어요. 그의 최후는 초라했습니다. 정희는 텔레비전에서 김진태가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해냈구나. 정희는 현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들이 보고 있을까요? 엄마가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한 달 후 국방부에서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명예회복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였어요. 오 장군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장군님과 현우 중대장에 대한 공식 사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국방장관이 직접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공식적인 사과의 자리였어요. 오정의 장군님 그리고 고인이 된 김현우 중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군 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국방장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아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현우의 명예만이라도 회복되면 됩니다. 정희의 말에 국방장관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현우 중대장은 추서를 통해 진급 처리하고 국립현충원 안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내부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정희는 국방장관의 약속을 들으며 약간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현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정희는 다시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에 탄 집터를 바라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에 현우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겠구나. 정희는 집터 위에 작은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군복박물관 겸 평화교육센터였어요. 현우와 같은 희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몇 달 후
작은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현우 평화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곳에는 현우의 유품들과 함께 군 내부 비리의 실상을 알리는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소령도 왔고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어요. 현우의 동료들도 모두 와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이곳에서 현우가 지키고 싶었던 정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의는 개관사에서 말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박소령은 정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군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현우 중대장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의의 바람은 간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의는 혼자 현우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약속 지켰지? 내가 지키려던 정의를 엄마가 완성했어. 사진 속 현우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내가 없어서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다.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싸웠거든. 정의는 현우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 그리고 너처럼 정의를 지키려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제도도 바뀌고 있어. 정의는 현우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발자취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꿔놓았거든요. 엄마가 이겼다, 현우야. 널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이야. 정의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 대신 현우와 함께 웃고 있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의는 꿈속에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현우 평화관은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군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그들은 정의에게 약속했습니다. 현우 중대장님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정의는 그런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현우의 희생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현우야, 내 뜻이 이어지고 있어.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정의는 매일 아침 현우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말이에요. 정의는 늦어도 결국 도착한다는 것을 정의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